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.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좀 올라온 모습인데, 트럼프의 입이죠. 트럼프의 입. 자, 이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그 중국하고 협상 거의 다 돼간다.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도 조금 다급했나 봐요. 이렇게 분쟁이 지속될 수는 없다. 뭐 빠른 시일 내에 요게 좀 합의가 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그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그 실적 부분들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안 나왔죠.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 이제 그 정부 일 조금만 하고 테슬라에 좀 집중할게요.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 선물 시장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았죠. 특히 오늘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요. 자, 뭐 수요일은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드리는 날이라서 2차 전지 관련주 하나 좀 말씀해 드릴게요. 좀 이따가. 자, 일단 뭐 나스닥 시장 얘기부터 간략하게 하면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요. 자, 이거 급락했던 거 이거 거의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고 22평선이 근데 지금 좀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22평선을 닿는 22평선에 닿는 그런 모습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0선이 있는 자리가 16,765. 자, 지금 꽤 차이 나죠. 근데 이 20선이 조금씩 떨어집니다. 여기 어제는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20선이 있었던 자리는 16,860이네요. 자, 근데 오늘 있었던 자리는 16,760이에요. 자, 그러니까 하루에 100포인트 가까이 22평선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뭐 저기서 오늘 있는 자리에서 100포인트 정도를 빼보면 16,600포인트대 16,600 얼마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걸릴 수도 있다. 거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. 혹은 돌파가 되더라도 조금 좀 끌어당기는 이평선이 주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자,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 걸 보면 지금 내일 저녁이죠. 24일 저녁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대표하고 무역 협상을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결과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유는 그런 거죠.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까지 급하게 가는 걸 보면요.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뭐좀 무역 협상 관련해 갖고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근데 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그 보여주기식으로 해 갖고 막 트럼프한테 다 내주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걱정은 사실 좀 돼요.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당장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. 왜냐하면 뭘 내줬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우리 이만큼 내주고 요만큼 얻어왔어요.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. 성과를 좀 이렇게 진짜로 협상을 되게 잘하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요.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내준 거 뭐 그런 부분은 축소시키고 성과는 부풀리고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협상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다라고 봐야 되겠죠. 나중에 밝혀지면 또 피곤해질지 모르겠지만요. 자,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수급이 큰 틀에서 시장은 수급 하나가 좀 걸려요. 자,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은 오늘도 엄청나게 엄청나게는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죠. 자, 뭐 4월 달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라는 얘기가 통합니다.
자, 여기서 4월 달이 어딥니까? 여기네요. 여기. 여기서부터가 4월 달이에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매도한 게 대체 이게 얼마쯤 될까요? 계산해 보면 10조가 넘습니다. 외국인들이 10조를 넘게 매도를 했는데 시장은 좀 잘 견뎠어요. 잘 견딘 이유가 이쪽 때문입니다. 여기, 자, 여기 보시면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. 자, 이 연기금 쪽이 엄청나게 사죠. 근데 이 연기금은요, 주가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. 바닥을 잡는 거는 연기금이 잘 잡아줘요. 시장 불안할 때. 그럴 때 바닥 잡는 건 연기금이 잘 해주는데 이 시장을 저 끌어올리려면 연기금 말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요 기타 법인은 대부분이 자사주다, 자사주 매입이다, 요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럼 자사주를 또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서 잡고 그러진 않잖아요. 이 시장 매수하는 주체가 주가를 공격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는 그런 주체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끌어올리죠. 얘네들은 끌어올립니다. 그래서 이 현물 시장의 수급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참 아까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10분 전 정도까지 저 선물 시장 동시 효과는 3시 35분부터 3시 45분까지죠.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한 5천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가 있었거든요. 근데 뭐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 거는 그냥 단타 치고 나간 거다. 단타 치러 들어온 거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수급이 좀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돼 준다라면 좀 예, 시장이 추세적으로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. 자,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이상 정도 매수가 들어와 주면 그게 저 현물 시장에서 매도한 거를 좀 상쇄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뭐 2,900억, 1,200억 이 정도 수준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위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. 자, 보시게 되면 뭐 이 122평선은 돌파가 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62평선이 그대로 버티고 있죠.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2541포인트 정도입니다. 자, 이게 2540포인트 정도로 보면 되겠죠. 자, 근데 지금 뭐 오늘 종가가 2525포인트 정도니까 글쎄 좀 더 올라가면 이 62평선에서는 조금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장중에 하는 게요. 계속해서 하는 게 선물 시장 수급도 선물 시장 수급이고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조금 매수를 해주나 그걸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. 요게 아마 시장 볼 때 가장 큰 핵심이 될 거예요. 자, 외국인들 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로 좀 바뀌어준다라면 시장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저렇게 매도를 하게 된다라면 그렇죠. 저항선에 좀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, 뭐 오늘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릴게요. 지난번에도 한번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. 삼성 SDI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또 한번 올려드렸었죠. 자, 2차 전지가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효과로 강한 모습인데 자, 2차 전지 주식들 중에요. 보고 있는 거는 이 삼성 SDI 한 종목만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. 예, 가장 안전한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여기서 권리락까지 됐지 않습니까? 이날 권리락이 돼서 지금은 주식을 사도 유상증자는 참여 못합니다. 유상받은 권리는 없고 지금은 그 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은 주식을 팔아도 증자는 받을 수 있어요. 권리는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지금 권리락까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짓을 이제는 안 할 거 아닙니까?
네,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겠지만요. 삼성 SDI가 유증을 하는데 다른 종목이라고 안 하란 법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리고요. 이 삼성 SDI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 섹터, 로봇 쪽에서 로봇이 성장을 하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왜냐하면 이 로봇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로봇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. 워낙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만들고 있죠. 그래서 중국의 로봇 기술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겁니다. 뭐 혹자들은 이 미국의 로봇 기술보다 중국의 로봇 기술이 앞섰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자, 근데 그 마라톤 대회 할 때 보면요. 로봇 막 좀 뛰다가 배터리 갈아 끼우고 막 뛰다가 배터리 갈아 끼우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.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로봇을 구동하기에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. 이런 걸 갖고 산업 현장에 투입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죠. 그래서 1시간 반 충전해서 2시간 일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개선이 되려면 전고체 배터리는 돼야 돼요. 자, 그렇게 되면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선점하는 기업이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 로봇 시장의 시장 규모는요. 거의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커질 거예요. 자, 이 로봇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드는 거잖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을 닮은 형상의 로봇이 가장 우리 일을 하기에 최적화되는 로봇입니다.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죠.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의 10%만 대체한다고 하더라도요. 이거는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하고 거기에 연관된 산업들 그런 걸 다 합쳐도 뭐 한 7조 정도 된다 그래요. 근데 인간의 노동력을 10%만 대체해도 이거는 이 시장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. 자, 지금 그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. 그게 저런 거죠. 휴머노이드나 보행하는 로봇들, 돌아다니는 로봇들, 거기엔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2차 전지는 지금 2차 전지로 안 된다. 전고체 배터리는 돼야 된다.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삼성 SDI다. 요번에 유상증자할 때 4,600억 이상을 전고체 배터리 라인 만드는 데 쓴다라고 공시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2027년에 이 삼성 SDI는 그 상용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2027년 정도부터는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 개발은 뭐 어느 정도 다 돼 있죠. 그래서 이 시제품을 만드는 거하고 또 상용화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죠. 자,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건 미래 성장성이죠. 미래 성장성이 가장 큰 기업. 그리고 PBR이요. 이 삼성 SDI는 지금 0.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. 이거 뭐 빠지면 얼마 빠지겠습니까? 여기서 PBR 0.7배인데 2차 전지 쪽이 다들 안 좋아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겁니다.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덜 빠진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 한 종목만 봅니다. 저는 한 종목만 봐요. 요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은 이 삼성 SDI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